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안지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중국이 새로운 배출 기준을 도입할 경우 중국 수입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점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우울한 상황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중국 수입 자동차 시장 규모는 5% 이상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최다의 수입차 유통업체 거지자동차는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5차 중국 수입 자동차 포럼에서 내년 중국 수입 자동차 시장은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 중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 후 일본으로부터 배기량이 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의 수입은 1%가량 줄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수입 자동차 시장은 2019년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의 악화는 특히 미국 전기자동차 선도업체 테슬라에게 가장 큰 위협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미중 무역 마찰 이후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수입량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의 주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빈그룹 주가가 96,400동으로 빈그룹의 기업 가치는 133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빈그룹은 약 15조 원의 자본금으로 비나밀크와 BIDV를 합친 규모와 비슷해졌습니다. 빈그룹의 주가 상승은 베트남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지난 19일 거래 세션은 VN-인덱스가 17.87포인트 상승한 916.06포인트로 이번 달 초반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빈그룹 주가는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VN-인덱스의 상승 추세에 6.26포인트 기여했습니다. 빈그룹 주식은 거의 상한가로 올랐습니다. 그룹의 사업 영역이 최근에 더욱 확장했는데요. 부동산 부문에서 빈홈즈는 빈시티 브랜드의 하노이 첫 번째 프로젝트인 빈시티 오션파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분기에 빈컴 소매 부문은 9개의 쇼핑센터를 개설해 전국 34개 성에서 60개 쇼핑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급 휴양지인 빈펄은 꽝빈, 타노와 랑손에 새로 생기고 낮장에서 빈펄 콘도텔을 개발했습니다. 소매 부문에서 빈커머스는 25개의 PB마트 슈퍼마켓 전체를 인수해 전 시스템의 슈퍼마켓 수가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빈페스트는 10월 초 파리모터쇼 2018에서 2대의 SUV와 세단을 출시했으며 소형차인 파딜과 전기 오토바이 클라라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빈그룹은 또 최근 통신 소매체인 비엔토마를 이수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자회사인 빈스마트의 유통망을 확장시켜 주었는데요. 앞으로 빈스마트는 빈마트와 빈프로 등 전자제품 체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이 현금 확보를 위해 빌딩을 줄줄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영국 그레섬가에 위치한 독일 코메르츠방크 런던 본사 빌딩을 싱가포르 부동산 개발업체 윙타이 홀딩스에 6,672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삼성생명은 이 빌딩을 2013년 약 5,700억 원에 매입해 약 970억 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빌딩 면적은 37,160제곱미터에 달하며 독일 코메르츠방크 런던 본사 외에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인베스텍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 보유 빌딩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1,998억 원 규모의 서울 에이스 빌딩과 1,905억 원 대치 2빌딩, 1,130억 원 대구 덕산 빌딩 등을 처분해 5,0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당산동과 경기, 부산 등에 있는 8개 빌딩도 묶어서 매각할 예정이며 분당과 안양 등에 보유한 빌딩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KT가 아연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대란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에 발생한 지하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 지역은 서울 서대문,
마포, 용산, 은평, 중구 일대인데요. 이동전화와 유선전화가 불통됐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져 카드 결제 단말기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데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망 관할통신사로서의 KT 위상과 신뢰성이 크게 실추됐습니다. 유형의 비운송실보다도 더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이런 피해와 두려움을 시민들에게 가져다 준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통신 대란에 따른 피해 보상 및 배상 비용으로 4분기 수익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4분기 경영 실적 부진 가능성은 5G 통신 서비스 추가 투자를 앞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대란 여파로 KT 4분기 영업이익이 더욱 줄어 2,50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피해 보상액 약 320억 원을 반영할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부담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조직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후폭풍은 KT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기술력을 과시하려던 SK텔레콤은 KT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기했고 LG유플러스도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27일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화성의 적도 인근인 엘리시움 평원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에서 지구까지 데이터를 송신하는 데 걸리는 8.1분을 감안할 때 사실은 지구에 알리기 8분 전에 이미 화성에 착륙했는데요. 인사이트5는 올 5월 5일 발사돼 206일간의 긴 여정 끝에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인사이트5는 앞으로 2년간 화성의 속살을 탐사하게 되는데요. 인사이트라는 이름은 지진조사, 측지, 열수송 등을 이용한 내부 탐사라는 영문 앞글자에서 따왔습니다. 인사이트5는 1.8m 길이의 로봇팔을 이용해 행성 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합니다. 혹 있을지도 모를 화성의 지진을 측정하고 미세한 흔들림을 계산해 행성 핵에 관한 비밀을 얻게 됩니다. 지하 5m까지 파고 들어가는 못에 열 감지기를 달아 행성 내부 온도도 측정합니다. 인사이트5는 1976년 7월 인류 최초의 화성 착륙선인 바이킹 1호 이후 나사의 9번째 화성 착륙을 시도했으며 한 번의 실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8번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인사이트5의 화성 착륙을 가능하게 한 모든 분께 축하드린다. 이것은 미국이 화성에 착륙한 8번째이자 화성의 깊은 내부를 조사하는 첫 번째 임무라며 믿기 힘든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흑자로 돌아서며 4분기 연속 적자의 악몽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3,90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1조 3,100억 원에 부합했습니다. 매출로 보면 전기 판매는 15조 5,100억 원으로 주택용 누진세 완화 및 복지 할인 혜택에 따른 3,900억 원 매출 감소에도 판매량이 5% 증가하며 4,135억 원 늘었습니다. 연료비는 5조 3,600억 원, 전력 구입비는 4조 3,600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실적의 바로미터인 원전 가동률은 76%로 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구입 전력비 증가로 나타났으며 연료비 확대로 이어졌다는 평인데요. 류재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영업이익이 당초 기대치를 상회한 이유는 기온 및 요금 인하에 따라 판매량 증가폭이 당초 기대치보다 높았던 반면 판가 하락폭은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전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외부 환경이 조금씩 완화되는 것은 그나마 호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전 가동률의 개선인데요.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현재 원전 가동률은 70% 초중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류재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동절기 한울 1호기 가동까지 더해질 경우
완전 가동률은 8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OECD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문제가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